네. 자, 새벽에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와서 아마 놀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니플은 전체적으로 그냥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그 상승 이후에 위쪽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우리가 뭐 차트상에서 뭐 패턴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약간 이제 뭐 깃발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해서 이 깃발형 패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꼭 굳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 있어서 그냥 시장에 따른 횡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 있어서 이제 디프를 우리가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저도 뭐 아침에 잠깐 니플로 단기 매매를 해봤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 21선하고 아마 7일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단순하게 21선 하나 보고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또 7일선에 대한 단기평선, 7일선이든 5일선이든 뭐 6일선이든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걸로 이제 또 저도 매도를 지금 해봤는데 지금 이게 무엇이 우선이 되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이 상황에서 어떤 게 우선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21선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21선이 밑에 있고 이제 단기 평선 더 짧은 뭐 5일선이 위쪽에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단기로 좀 시간 기간 짧은 걸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항이 좀 더 강한 느낌이 있다. 또는 또 지지가 더 21선에 대한 평균 좀 기간이 조금 긴 21선이 중요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지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형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위쪽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이라든지 뭐 횡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하락이 나온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강력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위쪽 저항 그러니까 뭐 5일선이든 뭐 7일선이든 이 단기평선 짧은 단기의 이평선이 조금 더 강력한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위쪽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단기 자 보시면 어때요? 올라갔다가 지금 윗꼬리가 생겼죠. 윗꼬리가 생겼다라는 것은 분명히 올라가다가 저항이 생겼죠. 그러니까 1차적인 먼저 저항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대한 올라가다 상승이 딱 저하된, 그러니까 저항 맞고 하락이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빠진 거잖아요. 올라갔다 빠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항이 생긴 것이지 하락에 대한 이탈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어떤 것이 우선이냐 이런 것보다는 저항을 뚫고 가느냐 지지 라인을 이탈하느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순서라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위쪽으로 돌파가 나와서 저항을 뚫고 갈 것이냐 아래쪽으로 뭐 이탈이 돼서 이거 순서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순서는 있죠. 그러니까 뭐가 제가 이 말을 좀 약간 실수를 했는데 순서를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위쪽으로 돌파가 나올지 아래쪽으로 이탈이 나올지 알 수 없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가 우선이 됐죠? 지금 상황에서 지지가 됐기 때문에 21선이 먼저 우선이 되고 반등이 나와서 지금은 7일선이든 5일선이든 저는 이평선 7일선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7일선에 대한 저항을 맞고 지금 빠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21선에 대한 반등과 그 다음에 어때요? 7일선에 대한 저항.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7일선 이렇게 위쪽에 대한 저항 이평선, 짧은 단기 평선이 우선이 됐다. 그 왜 그렇죠? 캔들이 바뀌어서 그래요. 캔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21선에 대한 지지가 먼저 됐기 때문에 먼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순서를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순서라기보다는 어때요? 지지와 저항이 너무 정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지금은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고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럼 될 수 있으면 뭐다 지금 현재 위치를
유지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순서에 맞게끔 지금 이게 단기 이평선에 대한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해하시기 좀 쉬울 수 있는데 이평선이 아닌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분석할 때 먼저 어떤 게 뭐 하락이 먼저 나오느냐 지지가 먼저 맞느냐 뭐 이런 순서를 따지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반등이 나오고 저항 그러니까 지금 오늘 캔들로 봤을 때는 지지 반등보다는 저항이 먼저 생기고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위쪽을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지는 잘 됐지만 위쪽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한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특징은 무엇이냐? 지금 상황에서는 이 평선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 7일선에 대한 그러니까 5일선이 똑같아요. 5일선이 7일선이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왜 이거를 강조를 드리냐면 이거는 이제 이평선 쉽게 알 수 있는 이평선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은 이 하락 때문에 그래요. 이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하락이 나온 이 하락에 대한 이 음봉이죠. 이 음봉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락에 대한 부분만 조심을 하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단기적으로 살짝 눌리는 상황이고 눌림이 좀 더 강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하락을 봤을 때 하락에 비해서 상승이 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 리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상승이 나오면 좋죠.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그다음에 지금 상승이 약한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상승이 있어서는 이렇게 올라올 때 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추격 매수를 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괜찮은가 보다. 이거는 다시 재차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올라올 때 지금도 아닌 자 올라올 때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매수는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에 하락이 나왔을 때 다음의 흐름과 다음의 위치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될 것은 지금은 단기 평선에 대한 두 개를 정확하게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상승과 하락이 나왔을 때 상승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좋지만 추격 매수에 대해서 좀 피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하락이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대한 내용을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다라는 것은 21선 이탈됐을 때 그 이후에 어떠한 하락의 힘이 좀 얼마큼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좀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전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도 이 리플이라는 이 종목이 상당히 이 이평선이라든지 이 흐름에 있어서 매우 정확한 모습을 잘 보여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에 혹시 나왔을 때 이 21선 이탈됐을 때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거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확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 너무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크게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반등이 살짝 나오는 것 같아서 매수 가능하다. 하지만 저는 좀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단은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정리를 좀 한 상태에서 보유를 하고는 있지 않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 하신다라고 하면 올라갔다 하락이 나오는 거 요것만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것도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는 것도 오늘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스텔라룸에는 잠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텔라루멘도 그 이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리프라고 이제 항상 같이 움직이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 스텔라루멘이 따로 움직이는 모습이 좀 강해요. 그래서 더 큰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흐름이 먼저 나오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같다라는 게 현재 이제 얘는 21선과 7일선이든 5일선이 단기평선 모두 밑에 있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리플에 대한 상황보다는 어떻습니까? 이평선만 본다라고 하면 더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 더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라는 게 좋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아직 그러니까 조금 현재는 이렇게 봤을 때 니플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요 흐름상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상승과 눌림이 이렇게 있었고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큰 상승과 이게 아니라 이미 상승에 대한 저항을 맞고 눌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텔라루멘은 좀 대응하기가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매수와 매도에 대한 관계 그 상황이 있어서 이 스텔라루멘이 니플보다 뭐 더 잘 갈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대응, 그러니까 뭐 매수 매도에 대한 빠른 어떤 판단과 대응에 대한 것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다 둘 다 저항입니다. 저항이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음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